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베리타스에서 자료수 강의 윤준원입니다. 자, 오늘 4회차 보셨는데 이제 아침에 시험을 보시는 게 좀 익숙해지시고 있죠, 그죠?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피셋은 오전에 시험을 보잖아요. 그래서 오전에 뭔가 사십 문제를 푼다라는 수행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는 뭐 비록 한 2월 정도에 우리가 뭐 컨디션을 관리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래도 아침에 오전에 피셋을 하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유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들에 따라서는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제 경험상, 합격한 친구들이 공부한 패턴을 봤을 때는 주로 1차를 그래도 오전에 다 끝내놓고, 1차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양이 찼다고 생각했을 때 저녁에 2차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2차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오전부터 2차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1차 해야 될 게 이제 오후나 저녁에 남아있기 때문에 2차 공부도 좀 집중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차를 병행하시거나 뭐 다른 헌법이나 이런 이제 암기량을 채워야 되는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문제풀이는 오전 오후에 하시고 그런 이제 그 반복을 해서 이제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저녁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통계를 밖에 붙여놨는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, 역시, 우수한 인재들, 많이 올랐어요. 평균이 56.81, 상위 20% 74.09, 최고 득점 85점, 이렇게 돼서 아마 뭐 난이도 차이에서 그 1, 4회차의 큰 그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, 사실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난이도를 맞출 때,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철저하게 프리테스트를 돌려서 통계를 낸 다음에 이 통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든요. 그래서 난이도는 그냥 제 뇌피셜로 이건 똑같다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똑같습니다. 통계적으로 제가 몇 번씩 돌렸을 때 똑같은 점수대를 유지하도록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수가 왜 올렸냐? 결국에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적응과 전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제 이제 오픈 카톡방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. 제가 인적 구성이 크게 변화했다 상위권이 그건 전략에 잘 준비된 결과다 하니까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면 전략이 별론가요?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라도 더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을 겁니다. 뭐 아침에 워밍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표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실수하는 거를 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전에 읽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옆에 둘러보세요. 분명히 나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럼 보통 이제 그 분들이 성적 상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 학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의 차이라는 건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. 그러면 그건 사고의 방향이나 습관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4회차고요.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. 첫 번째, 주말 학습 안내입니다. 자, 모의고사 강의의 첫 주말을 맞이하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? 자, 첫 번째, 1회에서 4회차 전체 리뷰 및 응시 전략을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1, 4회차를 뭐 다 보라는 거냐? 그런 건 아니고, 자, 반드시 봐야 할 문제를 여러분 나름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기출 관련성이라든지, 제가 이제 별표를 쳤다거나 그런 부분, 그리고 정답률이라든지, 그리고 빈출 실수,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, 자, 그거를 반을 잘라서 클립으로 집어서 한 번에 해두시면 좋습니다. 제가 오늘 그 보조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지가 딱 반이죠. 그래서 잘라가지고 클립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굳이 뭐 노트에 작성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시험지 이게 한 해분만 해도 이게 좀 버겁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1회에서 4회차 내가 볼 문제들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시냐? 버리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쌓아두는 의미는 없어요. 그래서 한 주 분량 내가 요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요거 보고 버린 다음에 다음 주에 그런 실수가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반복된다면 같은 유의 문제들은 그 다음 주차에 클립으로 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반드시 봐야 할 문제를 클립으로 집어 한 번에 1주차 정리를 좀 해주시고
그리고 내가 특히 많이 틀린 유형이다. 뭐 분수 비교가 약하다. C 컨트롤이 약하다.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오뚜기를 좀 집중 연습을 해주시면 정답률이 좀 향상이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, 그리고 나는 이 개념은 아예 몰랐어. 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중평균 설명한 것 중에 가중평균이 극단, 양극단의 수직선 그리면 여기가 가중평균인데 이 세 자리밖에 갈 데가 없는데 누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.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몰랐었던 개념이야 라고 생각되면 기출책이나 개념책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서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,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출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지금 난 기출분석은 다 했는데, 자, 강의가 없는 요일이 있어요. 수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은 뺐어요. 일요일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, 자, 수요일과 토요일 최소 1회씩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주 2회는 모의고사 이외에 기출을 40문제 푸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. 선생님, 더 풀어도 됩니까? 됩니다. 그래서 딱히 나는 자료 해석 하나차 더 기출 푸는 게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.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매일매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푸는가? 모의고사와 기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과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모의고사 푸시다 보면 자꾸 산으로 가요. 왜냐하면은 어려운 포인트, 응용 포인트 이렇게 잡기 때문에 기출에서 자꾸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기출로 잡아주면 기출에서는 이 정도 판단만 하면 되고 이 정도 계산은 과도하니까 모의고사도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. 이런 기준을 잡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요일, 토요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, 저는 문제가 다 기억나는데요. 이런 분들 많아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. 높은 정답률과 원활한 운영, 내가 후반부 열문항을 시간이 제한됐을 때 확실히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, 기준은 저는 95점. 95점. 다 기억나면 95점쯤은 맞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아니, 다 기억나는데 왜 95점 못 맞지?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, 그죠? 사람이다 보니까 40문제 90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쉽잖아요. 그래서 반복풀이의 의미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 9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저 점수 목표로 계속 연습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계속 지키는 훈련들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출문제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저번에 언급을 하고, 자, 그러면 문제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.